오케이 롯데야.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중 방송에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1월 31일 밤 10시 20분 정도에 이제 녹화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그 깜짝 놀랄 소식이 갑자기 또 날아들었습니다. 네, 모두가 보셨겠지만 배성근 선수가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어요. 95년생인데 좀 이르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배승근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또 1,000만 원을 후배들한테 또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배승근 선수의 은퇴를 조금 이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배승근 선수에 대한 기억도 잠깐 떠올려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유강남 선수에 대한 구승민 선수의 또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뭐 입단식도 그렇고 언급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구승민 선수인데 또 올 시즌 연봉 같은 경우에도 되게 특이하게 그 2억 3천 얼마죠? 그 10만 원 단위로 끊기는 되게 재미있는 액수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는데 아무튼 네 이제 정확히 얼마였죠?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구승민 선수가 2억 4,860만 원이라는 좀 특이한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한동희 선수도 60만 원 단위로 끊어졌지만 그래서 이 얘기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얘기 드릴 거는 그 퍼포먼스 옵션을 한동희 선수, 이학수 선수가 받아들여가지고 올 시즌 연봉을 받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사는 일간스포츠 기사고 그 쭉 보면은 그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동희 선수는 1억 9,260만 원이 기본액이고 옵션을 달성하면 2억 6,680만 원까지 최대 수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옵션 플러스 금액이 7,4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2년 7천만 원에 사인한 이학수 선수는 7,200만 원의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9,600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어서 옵션 금액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동기 부여를 위해서 이제 롯데 측에서는 선수단의 도전 정신을 끌어내고 동기부여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전체 대상자 60명 중에서 퍼포먼스 옵션을 선택한 것은 선수단 2명만 퍼포먼스 옵션을 선택한 것은 전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에게만 이거를 제한했다고 해요. 투타 해가지고 10명에게만 요것을 이제 했다고 하고, 아이고 기사가 없어졌네요. 도입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2명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어서 아무래도 팀 성적이 하위권으로 쳐지면 연봉을 많이 올려주기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 주축 선수들은 연봉 협상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퍼포먼스 옵션을 고안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으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타석수와 홈런 OPS에 이제 옵션이 설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즌 129경기에서 타석수가 몇 타석이었죠? 제가 잠깐만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옵션이라는 게 참 달성을 하기 어렵게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시즌에 무난히 치르면 달성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499타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400타석 정도 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500타석은 전혀 달성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400타석은 이제 본인이 부상 없이 한 시즌에 치르면 나올 수 있는 타석수니까 그 정도를 아마 걸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OPS가 지난해 0.827로 이제 최고점을 찍었는데, 한동희 선수한테 이제 기대가 일단 2년 연속 OPS 0.8이 넘었다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0.8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은 값을 옵션으로 걸지 않았어요. 0.85 정도? 0.9까지는 좀 아닐까 하고 0.85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홈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4개의 홈런이었고 최다가 17개니까 아마 20개 이상으로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희 선수가 7,420만 원이 옵션 금액이니까 어찌 그 정도의 기준으로 옵션을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차피 플러스 옵션이니까 좀 더 많이 걸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홈런은 25개 이상, OPS는 0.9 이상, 타석수야 450타석 정도 그렇게 끊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이학수 선수는 일단 따로 얘기는 없는데 아마도 일단 경기수랑 타석 수를 가장 많이 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유격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떤 타격 성적을 거는 것보다는 아마도 일단은 많은 경기에 나오고 수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위주로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또 워낙 이학수 선수 타율이 지지난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OPS에 대한 그런 옵션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 높은 값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학수 선수 타격 스타일을 좀 갈아엎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네, 너무 그 지난 시즌에 풀스윙에만 의존하는 진짜 하나만 걸려라 거의 도박 스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퍼포먼스 옵션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옵션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죠. 성적 옵션인데 조금 얘기를 좀 재밌게 한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연봉을 하는 것이 삼성도 이제 아예 그런 연봉제를 이제 2021년부터 하고 있다고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뭐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밌는 시스템을 택을 했는데, 우리도 좀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택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배성근 선수 기사로 넘어갈 텐데, 일단은 95년생의 나이인데 이른 나이에 이제 만 28세, 만 29세에 들어가는 선수가 28세네요. 네, 은퇴를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1일에 그 배성근 선수가 은퇴한다는 것을 롯데가 알리면서 사정이 어려운 2군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1,000만 원 상당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배성근 선수 울산 공고를 졸업하고 2014년 신일리프트에서 2차 4라운드 전체 40순위로 이제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랄까 내야의 뭔가 코 유망주로 또 기회를 받은 시간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유격수 배성근, 이루수 김민수로 퓨처스에서 한 2시즌 정도를 풀타임 기회를 받을 정도로 사실 구단에서는 미래의 이런 유격수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를 계속 줬는데, 하지만 지난 시즌까지 1군에서 141경기 4위 1할 8분 44만타 1홈런 12타점을 기록하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 주루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인상 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타격이 좀 자리를 잡지를 못하면서 좀 이르게 은퇴를 결심을 하게 됐고, 22년 시즌에 잠시 투수로 전향을 하는 결심을 했다가 다시 야수로 돌아왔고 1군에 20경기를 뛰고 시즌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배성근 선수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포츠 경영 미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면서 얘기를 했고, 투수 전형에 대해서는 투수에 도전한 것은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 보기 위함이었다. 모든 걸 써보자는 마음으로 해봤던 것이라고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배성근 선수가 이 은퇴 인터뷰에서 대단히 좀 감동적인 게 이런 말을 했어요. 롯데 유격수가 나의 꿈이자 자부심이었는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투수로 선수 생활을 이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를 버틴다고 해서 그게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젊은 나이인 만큼 주변에 이제 만류가 많았지만 배성근 선수는 은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고, 근데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롯데 유격수가 나의 꿈이자 자부심인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우리 팀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은퇴한 선수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 배성근 선수한테 자이언츠 유니폼과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얼만큼 큰 의미였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서 아직 좀 더 공부를 하고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야구와 관련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배성근 선수가 사실 또 결혼을 지난 14일에 이제 했는데, 결혼하고 한 2주 만에 또 야구 선수로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결심이 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를 믿고 지지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결혼을 하고 또 우리 나이로 30을 앞에 둔 29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쭉 지금까지의 야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대로 내가 야구 선수 생활을 계속하는 게 뭐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더 도움이 될까? 뭐 아마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를 배성근 선수가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좀 이제 지막을 또 올릴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나이쯤이 그런 때잖아요. 사실 그 다니던 회사를 뭐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하여간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나이 때쯤에 조금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하고 이런 식인데, 이제 배성근 선수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부에 대해서는 22년 시즌 연봉이 4,200만 원이었어요. 야구 선수로서 큰 돈은 아닌데 그걸 1,000만 원이나 이제 기부를 한다는 거는 이군의 생활을 길게 하다 보니까 그 배트나 장비를 살 때 마음껏 못 사겠더라. 그런 후배들을 돕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롯데 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지었다고 하고, 이번 기부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참 배성근 선수가 우리 팀에 사실 1군에서 큰 활약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팀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팬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밝혔고, 또 그동안 좋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대호 선배님께 연락드려가지고 같이 와야 되겠다면서 종종 이제 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직구장을 찾겠다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인터뷰, 또 스포츠 월드 인터뷰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또 이어서 보자면은, 은퇴 소감을 여기서는 또 남겼는데 솔직히 아쉽지 않다고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야 또 다른 시작도 있는 게 아닌가. 9년간 부산에서 정말 즐겁게 야구했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퓨처스에서는 7시즌 동안 타율 2할 6푼 3리 803타수 211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퓨처스에서도 막 훌륭한 성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성적이긴 해요. 네. 물론 타율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타율 말고 이제 성적을 좀 볼게요. 배성근 선수의 통상 성적을. 사실은 수비나 주루에서는 되게 깔끔한 플레이를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항상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디 보자. 네, 이거는 정규 시즌이고, 그리고 22년 시즌에 제일 많은 경기를 뛰었어요. 그래도 이때 78경기, 109타석 이제 들어줬고, 배성근 선수 하면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단연 그거인 것 같아요. 2022년 시즌에 그 시즌 초반에 마차도 선수가 갑자기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였지? 코로나 걸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그 헤드샷 부상 때문에 이제 경기를 갑자기 빠지게 된 게 있었는데, 그 마차도 선수가 빠지고 그 NC전이었던 것 같은데 배성근 선수가 등장을 딱 해가지고 그날에 3안타를 때리고 경기의 수운이 됐던 게 굉장히 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방망이를 돌리는 게 야무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좋은 기억을 그래도 남기고 또 떠난다는 거는 선수로서 또 다행인 것 같아요. 팬들한테 그래도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을 한 개 남겨주었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활약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퓨처스에서는 이제 통산 2할 6푼 3리 타율이고 291게임 나와서 914타석을 등장을 했고 211안타 통산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통산 16홈런, 45도루 도루 10회 이렇게 됐고, 슬래시 라인은 타율 2할 6푼 3리, 출루율 3할 3푼 8리, 장타율 3할 8푼 1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OPS가 0.720 정도 되겠네요. 퓨처스 통산이. 그리고 19년, 20년 거의 18, 19, 20 거의 퓨처스에서 풀타임이 뛰었다고 벌써 64게임, 50게임, 68게임 거의 이제 기회를 받으면서 좀 주전 유격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그 기까지는 닿지를 못하고 이렇게 선수 생활이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배성근 선수가 비록 선수로서는 큰 족적은 남기지 못하고 떠나지만 우리 팀 팬들이 이제 배성근 선수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뭐랄까 좋은 선수로 아마 기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사실 자기의 결정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투수에 대해서는 그 유격수에 대한 애착이 커고 투정은 또 하나의 모험이었다. 스스로 납득이 돼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리그에서 148까지 던지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기준이 엄격하게 있었다고 해요. 평균 구속 145 이상은 던져야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아슬아슬하게 못 미쳤다고. 또 투수 전향을 그만둔 것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또 멘트로 일단 야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롯데에게 감사하다. 선수생활 하는 동안 때로는 가족보다도 동료들과 더 가깝게 지내며 즐겁게 야구할 수 있었다. 몸은 떠나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이제 팬들에게는 9년간 가장 큰 원동력이 돼준 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다.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정근 선수가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는데 배정근 선수가 이제 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또 사회인으로서 또 멋진 모습 또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고 또 야구장에서 또 팬의 한 명으로서 만나게 되면은 또 너무 반갑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배정근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구승민 선수에 대한 얘기가 짧게 있는데요. 그 유강남 선수에 대해서 한 얘기들을 좀 모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쭉쭉쭉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노진혁 선수의 하고는 일단 상무에서 같이 뛰었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노진혁 선수에 대해서 남긴 멘트는 상무에 있을 때 지켜본 진혁이 형의 수비는 안정적이었고 범위도 넓었다. 잘 잡아준 기억이 있다. 주자가 2루에 있을 때도 편했다면서 전체적으로 편하게 해준 스타일이다. 그래서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고 유강남 선수에 대해서는 강남이는 상대했을 때 또 TV로 볼 때 프레이밍과 볼 배합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면 더 든든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남겼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유강남 선수가 블로킹도 좋고 워낙 프레이밍이 최고급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스프링 캠프에서 보면은 포크볼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다. 포크볼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기대가 된다면서 포크볼을 던질 때 어느 정도 선을 맞춰 놓는데 어중간하게 가는 볼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로킹도 엄청 잘해줄 것 같다. 크지 않나 덩치가. 네, 그래서 일단 앉아있는 모습 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듬직하다. 그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구승민 선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 투수들 전체한테 많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일단 관역이 크고 블로킹이나 이런 블로킹도 좋고 프레이밍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포크볼을 던질 때도 좀 더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강남 선수의 영입은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역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프레이밍이라는 게 그 이제 로봇 심판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점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사실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완전히 AI 심판이 완전 도입되려면 시간이 아직은 몇 년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 AI 스트라이크 판정이 한계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그 변화구의 궤적 같은 거를 추적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탄착 지점만을 포착을 하지 그 앞에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걸쳐서 들어오고 이런 거는 이제 AI가 판단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이 아직은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이너리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심판은 콜만 하는 걸로 올 시즌을 돌리는 걸로 제가 소식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돌려보면서 아마 또 이런저런 에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AI 심판이 일단 메이저리그 24년에 AI 심판을 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봐야지 알 것 같지만 뭐 적어도 올 시즌까지는 프레이밍이 유효하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지금까지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된 힘 롯데 자이언츠.